김건희 재판 도중 법정에서 상상도 못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순식간에 얼어붙은 법정. 그 충격의 한 장을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반성한다며 말을 아끼는 듯 보였던 김건희 씨가 오늘 법정에선 특검을 향해 따지는 듯 답을 했습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 재판이었는데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거나 당근마켓에서 산 짝퉁도 있다며 일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재판부에게 불출석 과태료를 깎아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조영 기자입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는 2023년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클러치를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달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한 차례 불출석했고 과태료 처분을 받자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시작부터 증언 거부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재판부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지하자 김건희 씨는 그럼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말해야 된다는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클러치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며 만약 받았으면 썼을 텐데 안 쓴 걸 보니 나중에 발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추궁이 이어지자 돌연 짝퉁을 언급했습니다. 옷 색깔을 맞춰야 해 클러치백이 많았고 저렴한 짝퉁도 샀다고 하더니 로저비비의 짝퉁부터 당근마켓에서 샀다며 가방이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특검이 국회의원 사모님들 모임에서 클러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 있는지 묻자 검사님이 남자분이셔서 그렇지 여자들은 클러치가 영부인 필수품이라는 감이 다 있다고 거침없이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통일규칙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걸 두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거나 긴 답변을 피했지만 오늘은 지금까지와 달리 작심한 듯 말을 쏟아낸 겁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엔 재판부에 자발적으로 나왔으니 과태료를 좀 깎아달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JTBC 조현입니다. 김건희 씨 집에서 클러치백과 함께 발견된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의 자필 편지와 포스트잇은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가 됐습니다. JTBC가 그 실물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오늘 재판에서 포스트잇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추궁에 그간 다른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클러치백과 함께 김기현 전 대표 부인 이모 씨가 쓴 자필 편지와 편지 위에 붙어있는 노란색 포스트잇을 확보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김 전 대표 부부가 김건희 씨에게 클러치백을 선물했다는 걸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JTBC는 편지와 포스트잇의 실물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편지엔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됐다는 내용 아래 2023년 3월 17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성남공항으로 마중 나간 날입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건희 씨는 포스트잇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여당 당대표 부인에게 명품 선물을 받는 이례적인 상황인데 기억나지 않냐고 재차 묻자 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냐?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김 전 대표 측도 포스트잇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황. 특검은 포스트잇이 김 전 대표 사무실에서 인쇄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회에서 사용하던 프린터 잉크와 포스트잇의 잉크가 동일한지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부부가 참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좀 달라졌어요. 어제 이제 출석한 것은 로저비비의 가방 받은 것 증인으로 나왔죠. 그랬는데 그 전에 김건희가 재판정에 나올 때 모습을 보면 여러분 완전히 무슨 흐느적거리는 게 100일 굶은 사람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고 고개도 안 들고 이렇게 곧 쓰러질 것 같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말도 안 하고 네네네. 근데 갑자기 어제는 큰 소리를 많이 쳤다고 그래요. 특검이 여당 당대표나 부인한테 명품을 선물 받고 자필 편지도 받는데 이거 이례적이다 그랬더니 김건희가 따졌대요. 이례적? 검사님 그간에 영부인들 수사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에요?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이례적이면 그동안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봐서 그 좀 예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늘어진 건데 이자가 구치소에서 국어 공부하고 있었나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열받긴 한데 듣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한테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례적이다. 영부인 수사 다 해봤냐.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는 평생 영부인이었어? 앞에 영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그냥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고를 갖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가방 관련해서도 클러치백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거 말 자세히 듣고 있으면 받긴 받았고 다른 데서 또 받았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클러치백을 짝퉁을 샀다 이런 말 예. 막 당당하게 하잖아요. 아니 짝퉁 자체가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영부인이 짝퉁을 들고 다니면 됩니까 그게? 아니 정말 듣고 있으면 짜증나고 이 여자가 원래 제정신이 아닌 건 알았는데 증상이 심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듣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재밌었다 저는. 예. 근데 뭘까요? 구치소에 있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계속 있다가 막 당하는 모습만 다 보여가지고 조금 동정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네. 그래도 내가 한때 이 나라의 영부인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것인가? 아니면 무슨 논리적으로 뭐를 해봐야 되겠는가? 도대체 갑자기 김건희 태도가 돌변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자기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오랫동안 감추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저런 식으로 원래 저런 스타일이잖아요. 이제는 모든 분들이 아시지만 저게 김건희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재판 받아야 되니까 태도를 보여줘야겠고, 그 다음에 생중계되기도 하고, 사진 찍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약한 척하고 조용한 척 했던 것이지, 원래 저 스타일로 이제 사실상 정치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원래 저 스타일이고, 지금 이 로저 비비의 가방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붙어 있었다는 이 포스트잇, 김기현 씨 쪽에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김기현 씨의 배우자가 썼다고 하는 그 포스트잇 적혀 있는 거는, 예, 지금 띄어 있네. 저 친필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당시 김기현 씨가 지지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윤석열이 사실상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표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메모를 적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로저비비의 가방을 준 건데, 저게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는 가방 이름이 사실 가방 이름을 저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무슨 디올이라든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였고, 저거는 저렇게 무슨 저런 사진까지 나오고 이러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김건희의 전략은 몰라요였죠. 로저비비의 몰라요. 예. 그런 가방이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가방을 찾아버렸잖아요. 그렇죠. 나와버리니까 이제는 기존의 전략은 어쨌든 나는 그거 본 적이 없고 받은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은 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접 나선 거죠. 그 새로운 전략을 펼치려고. 그래서 이게 내가 받았는 거는 지금 부정할 수가 없지만 이거는 창고에 있던 것이고, 창고에 있다가 나중에야 내가 찾았지 받았을 땐 내가 받았는지도 몰랐다, 이 주장을 하는 거고,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원래 영부인은 가방이 많아요. 왜냐? 옷이 많기 때문에. 옷이 많아서 각각의 이제 다 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많아갖고 너희들은 잘 모를 텐데, 영부인 안 해봐갖고 모를 텐데 해보면 달라질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검이 아니 그래도 이렇게 받는 거는 이례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다른 영부인은 고사도 안 해봤는데 이례적인 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실력 발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보면서 저도 어떤 느낌을 받았냐, 김건희는 역시 김건희다. 감옥에 가둬도 김건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건희의 태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원래 태도가 나온 거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김건희의 태도에 대해서 언론에서 전달해주는 언론의 뉘앙스를 우리가 받아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쨌는지 단언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극적으로 대답을 한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 김건희의 모습이 투영돼서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이건 좀 단언하기 어려운데, 그냥 언론이 그 기사를 쓰는 문체가 아니고 그 글자 그대로의 내용, 정보만 받아들였을 때는 저는 쓸만한 내용이 제법 있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원래 그런 가방이 많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추적해보면 추가적인 것, 우리가 사실 이제 최재형 목사님 때 그 줄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예. 그런 거 하나도 조사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 좀 재밌었어요. 황금박쥐님, 쥐도 코너에 몰리면 객소리 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걸까요? 부산이데이님은 약간 수준이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좀 어려운 댓글을 주셨네요. 건이는 C코드네요. 도미솔. 미친년이라고. 도미솔. 도둑년이은. 미친년이은. 설찬이 거시기한 년이은. 미친년이라고. 미친년. 제 말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은 그 한두 가지만 더 짚어봅시다.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재판부에 자발적으로 나왔으니까 과태료를 좀 깎아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라는데. 그러니까 재판에 안 나오면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그 처음에 과태료를 먹였다가 그 다음번에 출석하면 과태료를 그냥 법원에서 없애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첫 번째 안 나온 거는 뭐 어떤 그냥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하고 보통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라도 출석을 하면 이걸 빼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저는 굳이 그 증인이 이런 거를 요청하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과태료 깎아줄 수는 있나요? 깎아줄 수도 있고 아예 없애주기도 합니다. 네, 그럼 변호사가 고치를 했을 수도 있겠죠? 네, 변호사가 고치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 같으면 그냥 말하지 마라. 대부분 재판부에서 그 경감해준다. 기존의 결정을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취소 안 해주고 있어 우리가 의견서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거기 와가지고 증인이 저 나왔으니까 과태료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깎아주려다가도 깎아주기 싫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기현 같은 경우에 김기현의 아내가 그 로저 비비의 가방 267만 원인가 그렇게 해당되는 돈을 나중에 이제 감사하다고 줬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의율이 됩니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술에 뭐 부정처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김건희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그 김영란법의 대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 전에 재판장이 김건희한테 증언 거부권이 없다라는 걸 고지할 때도 당신 사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증언 거부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후에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김건희식의 왜 그 목걸이 때 왜 돈을 일부 줬다가 나중에 뭐 다 지급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좀 그런 거의 연장선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재판 자체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당대표가 될 팔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고 인지도도 굉장히 낮아서. 팔자는 모르고 실력은 안 됐죠. 그렇죠. 네. 뭐 이거를 또 윤석열 덕에 팔자 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는 그럴 수 없는 이 입장이었는데 윤석열이 뭐 지금의 이제 개혁신당에 있는 이준석을 미워해서 이준석을 내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준석 제거한 이후에 당신이 당을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거를 수용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굴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뭐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욕심이 있어서 그걸 수용했다 치면 그 이후에 한 모든 일들 이 가방까지 갖다 바쳐가면서 이렇게 김건희한테 이렇게 이 알랑방귀를 껴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윤석열이 요구한 여러 가지 무리한 것들을 당의 어떤 운영상에 반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 총선 공천과 관련돼서 이 김기현이 자기 말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말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결국 윤석열이 김기현까지 날린 거잖아요. 김기현까지 날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보내서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또 난장판이 벌어진 건데 이 상황을 쭉 보면은 김기현이 애초에 자기 당대표 될 욕심으로 윤석열에 줄 서가지고 당대표가 꼭 됐어야 되는가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는 김기현 씨의 정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것이고 앞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말 더운 여름이었는데 더운 여름에 우리가 또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더위를 똑같이 더 윤석열과 김건희가 같이 치르고 있다 하는 것 그게 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나쁜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을 만들어 놓고 반성을 하지 않고 국민들을 계속 괴롭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태도가 바뀐 또 한 사람. 저는 이 사람이 태도가 왜 바뀌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압으로 올려서 지금 무기한 연기해놨잖아요, 선고를.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 자신감 뿜뿜한 거다. 그럴 수도 뭐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의 움직임과 김건희의 태도 변화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바깥에 있는 최은순의 행보도 체크해봐야 된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떻게 뭐 작동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유 없이 이러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그럼 너무 무섭다, 진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봐야 된다, 이거는. 이게 단순히 미쳤어? 이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재판이라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정 가서 재판 받아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나 되겠습니까? 저도 경찰서밖에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일정의 시간을 끈다는 게 어떤 의미이며 변호사가 이렇게 뭐 사임이 되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뭐 선임이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가지는 게 어떤 의미이며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그리고 판사가 누구인 것 그리고 대법원장이 누구인 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기술자들은 이 안에서 답을 찾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뉴스 공장에서 들은 얘기고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제청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그게 그럼 뭐냐?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 시간을 끌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게 뭐냐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민주당 쪽에 지금 집권 여당 쪽에 누군가가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과 딜을 치려 한다던가 아니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더 떨어져가지고 뭐 법관 입장에서 법원 입장에서 정부와 뭔가 쇼부를 치려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왔던 집단이라는 거예요 대법원이. 그리고 이 조희대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행태 지금 이제 노경태라는 얼마 전에 저 특활비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뭐 실로 이관됐으니까 이건 사건 안 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 돌려보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기도 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들이 무언가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 나는 의심할 만하다고 봐요. 충분히 그렇죠. 가능한 얘기죠.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그 건으로도 사실 정치적 의도가 이미 확인이 됐고 대법원이라는 조직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 낱낱이 봤잖아요. 그렇지. 위안부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그리고 KTX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이분들의 인권과 생명을 걸고 정부하고 딜을 쳤던 그렇죠. 그런 조직이 대법원이에요. 이미 봤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 딜을 뭐 갖고 쳤는지 사람들이 자꾸 까먹는데 상고법원이라는 걸. 네. 그러니까 이들이 1심, 2심, 3심 아니야. 1심, 2심, 3심에 그 대법원의 권위를 더 높이고 자기들의 일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법원 하나 더 만들자. 이건 헌법에 위반하는 거예요. 맞아요. 위헌적 생각을 가지고 정부랑 딜 치고 있었던 거야. 뭐 가지고? 시민들의 국민들의 목숨과 생명을 가지고.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키고 나서의 그들의 태도라는 걸 우리가 다 목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이렇게 멍청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웃어넘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네. 예, 걱정되는 영부인에게 거죠. 클러치백은 필수품. 다른 영부인도 조사해 보셨나요? 야 이게 진짜 웃기는 게 이게 영부인들 다 조사해 보셨어요? 이게 어제 다른 영부인들은 너처럼 감옥이 없어. 이씨. 그것도 그러네. 김기현 부부가 로저비비에 267만 원짜리 네. 당대표 만들어줘서 고마워해서 줬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게 김기현 부부만 기소가 돼 있고 김건희 씨는 기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 공직자 부인은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증인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청탁법상 이거 처벌 조항이 없으면 막 처벌해도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다는 맞아요. 얘기야. 이게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게 법에. 도대체. 법에 문제가 있고 사실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도 위법은 위법이기 때문에 그럼.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치료해야지. 아니 네. 진짜 이 논리를 확장시키면 처벌 조항 없으니까 그냥 막 받아도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재판부의 결론밖에 더 나와? 판단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신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남편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받았던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걸 연결시켜서 해석했던 게 이징관 판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계속 쌓였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지. 이미 그 전에 공직자가 아닌 부인이 받은 걸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진관 판사가 판단했던 정치자금법이나 아니면 뇌물수수 사건이나 이게 법리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하대요. 청탁금지법은 왜냐면은 주기만 해도 처벌이거든. 그렇죠. 그냥 대가성이 예, 입증이 이건 안 되고. 뇌물은 또 다른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위법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공법 논리가 됐든 정법 논리가 됐든 처벌이 필요하다. 근데 어쨌든 김건희는 지금 기소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과태료를 김기현이라도 물리는 처벌해야지. 응? 아 김기현이라도 처벌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기현 부부는 재판 중입니다. 아 이거 보니까 인쇄가 더 있더만요. 손글씨가 아니야. 인쇄된 글씨더라고. 그 포스트잇은 인쇄, 네. 그 편지는 손글씨. 네. 네. 편지 봉우리. 자체는 손글씨. 봉우리 집에 프린터기 있어요? 없어요. 집에 프린터기 있나요? 난 있어. 아 이 형은 왜 있어? 있어. 미안해. 이런 얘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뭔 말 할 건지는 알겠는데. 다시 해. 있어. 이 형 왜 있어? 미안해. 레이저로 있어. 아니 없다고 해 그냥. 있는 걸 왜 없다고 그래? 나 어렸을 때 니네 집에 피아노 있냐 이런 거 하면 없을 때 되게 막 슬펐단 말이야. 그러면은 김기현 당대표라는 포스트잇 인쇄거든요, 그게. 그건 인쇄예요. 김기현 당대표실.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이건 당대표실에서 인쇄했다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의원실에 잉크, 그러니까 당시에 프린터기와 지금 저기 프린트돼 있는 포스트잇에 있는 잉크가 같은 건지 아닌지. 그렇지. 국가수 보냈어. 아 이거 확인할 수 있어. 이거 확인할 수 국가수 있어요. 보냈다니까. 너무 웃긴다. 확인 얼마든지 네. 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가 말하는 거 보면 얘가 약간 악에 바쳤나? 약간 이제 뭐 금단 현상 때문에 애가 짜증이 많이 났나? 아 단순히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김기현이가 이거 준 거 증거가 나왔죠. 야, 이 얘기 뭐니?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 방송 내용하고 상관없을 수 있는데. 뭔데? 쭈쭈네나님이 요즘 프린터기가 집에 있으면 50살 이상의 증거라는데 이건 무슨 얘기야? 정확한 얘기인데? 진짜? 아 왜냐면 아, 왜? 신기하게도 우리 어머니 집에는 프린터기가 있어. 아, 그래요? 이건 뭔 차이지? 왜 프린터기 없어? 아니 이건 뭐야? 왜 50살 넘으면 프린터기가 있냐고? 야 이건 뭐냐고? 이게 아무래도 젊은 세대는 인쇄물로 보는 것보다는 네.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렇죠. 보는 습관이 들어있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인쇄물로 봐야 나이 되는. 드신 분까지 가는 거야 이게. 와. 아니 저도 딱히 안 젊어요. 그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 야, 이 사람 저도 못 딱히 안 쓰겠네. 젊은데. 요. 아니 그래 예상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아니 왜 이렇게 나누냐고. 아니 실제로 인쇄물에 익숙한 세대가 있으니까. 아 학생 있는 집은 거의 근데 형 집에 학생도 없잖아. 없어. 형 그럼 나이 많아서 있는 거네. 진짜 쭈쭈내라. 아니 닉네임은 또 왜 저래? 너무 당황스럽네. 러시. 개인 사업자라 있으시다고. 일 때문에 있으신 분들은 있겠다. 근데 이 형은 또 개인 사업자긴 한데 딱히 프린트가 됐어. 나는 출력해서 모르게 편해. 이거 봐. 결국에는 인쇄물에 익숙한 세대가 있다. 프린트 있으면 나 인쇄 하나만 해줘. 뭐? 자꾸 우리 빌라 주차장에 어떤 개가 자꾸 똥을 싸고 가. 개똥 치우고 가라고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집에 프린트기가 없어가지고. 아니 국회의원 없니? 의원 회관실에. 김기현처럼. 김기현 사무실 아직 있나? 너무 웃기겠다. 아파트 현관에 제발 부탁인데 강아지 똥 좀 치우세요라고 붙여놨는데 그 밑에 국회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그 지금 또 못 사지. 그치. 그럼 확실히 그건 무서워서 치우고 못 사지. 가겠다. 네. 확실히 치우고 가겠다. 아니 아까 고평께서 과태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어제 웃긴 장면 중에 하나예요. 증인으로 불렀는데 안 와.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나왔잖아. 증인 신문 끝난 다음에 그래도 제발로 나왔으니까 과태료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태도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 변화 뒤에는 김건희의 자신감이 있을까봐 우리가 너무 뭔가 무서운 거죠. 있을까봐. 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어떤 커넥션.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은 재판부가 다 버렸는데 그냥 청량대로 다 때렸는데 김건희만은 희한하게 다 피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저지랄을 하는 건 뭔가 약속받은 게 있거나. 그러니까 대법원 전압이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거나 이래가지고 구속기한이 만료가 된다든지 지금 이제 형 받은 것들이 확정이 돼가지고 아예 뭐 빼박이 되는 순간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가 있는 거라면 이런 것들이 그냥 나는 약간 불안하다. 맞아요. 나 저도 불안해. 지금 그리고 그래서, 과태료는 DC가 안 됩니다. 안 되죠. 정신 차려. 야 애초에 깎아줄 거면 과태료를 왜 매기냐. 미쳐가지고 이게.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선고를 안 하면 10월 말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법조인들마다 약간 전망이 해석이 엇갈리는데 좀 다르긴 해요. 네, 풀려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다시 구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9월 말에 예정돼 있는 알선수재 사건 항소심인데 9월 말에 알선수재 항소심 당시엔 이 사람이 아직 구속돼 있는 상태야. 그렇죠. 구속돼 있는 사람한테 직권 구속을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할 뿐이고 네. 그러면 이제 따블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면 제일 깔끔한 건데. 그렇지. 그건 지금 전업 가가지고 그냥 언제 할지도 모르게 지금 기약 물려 없이 있는 늘어지고 거고. 있고. 그리고 구속기한이 만료가 돼 있고 그러면 또 다른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치면 돼. 네. 근데 또 다른 혐의라는 게 지금 종합특검 기소라든지 이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부족하다. 네. 그러면 이거 기술적으로 시간만 끌면 어쩌면 김건희 풀려날 수도 있다. 저는 왠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항상 미뤄왔던 게 있어요. 김건희가 분명히 판사들 뭔가를 들고 있을 거다. 뭐 그 얘기들도 많이 하고. 예. 왜냐면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 끼워 맞춰준단 말이야. 실제로 최은순 일가는 예전에 부동산 사기 비슷하게 많이 해먹을 돈 때 싫어하는 판사 있어 이 말이 그 집에서 나온 말 그렇죠. 아니야. 네,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같이 해먹은 판사가 의혹을 받는 판사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나는 돈 부동산 말고 해먹을 다른 때.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우리가 지금 이 걱정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10월 말까지 정말로 대법원 선고를 안 하느냐.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10월 전까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근데 만약에 10월까지 끈다, 상고심 선고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걱정이 사실 현실화되는 겁니다. 아, 풀어주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때까지. 일부러 끌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은 그렇게 된 이후에라도 조희대를 탄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탄핵안 논의가 불붙을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김건희 씨가 나온다면. 사실 제가 지금까지 탄핵합시다 계속 얘기는 했지만 뭔가 거리가 없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거리가 좀 부족하다, 한 끗발 부족하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냥 기세로 탄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봉우리 말대로 그러면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사유가 누적이 되죠. 의도적인 상고심 지연 같은 거는 사실 충분히 법리적으로도 사유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부터 그것도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난 이재명 대통령 그 대선 직전에 있었던 그 파기환송
등등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어. 법률을 어겼어.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탄핵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탄핵 이건 아닌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조희대는 지금까지 그런 마일리지를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김건희 판결을 일정 기간 안 하고서 쥐고 있으면서 무언가 다른 일을 벌이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게 의혹 수준이 아니라 뭔가 좀 더 확실한 무언가가 있으면 이건 뭐 더 아주 결정적인 또 탄핵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선언처럼 탄핵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 조희대 대법원이 펼치고 있는 장면이 너무나 법조계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인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더 알릴 필요가 있어요. 예, 그냥 조희대 그러면 그냥 뭐 조금 넘어가 버려. 그리고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이 뉴스가 또 안 나와. 안 나와요. 조희대라는 이름이 언제 한번 나왔다가 몇 달 쉬었다가 또 한 번 나오고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동안 내내 대법원장은 조희대예요. 그래서 근데 댓글창에 이 50대 프린터론에 긁히신 분들이 많다. 너 이씨. 50대. 아니 내가 형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왜? 근데 이거는 아까 예. 그 쭈니네나 뭐였지? 예, 그분께서 쭈쭈내나. 네네. 내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 야 이거 이렇게 오늘 방송 더럽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거야? 나도 이런 거 잘해. 방송 폭파시킬 수 있어. 잘해. 네. 원래 저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못해요. 네가 해봐야 내가 다 더럽혀놔서 별로 효과도 없어. 네,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야? 집에 프린터가 많네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야? 예, 우리 저 프린터 모임 하나 하실래? 뭐 어때 잉크젯이야? 아 레이저야? 뭐 이런 거. 푸사모 한번 해. 푸사모.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래가지고. 우리 김건희 얘기 끝내기 전에 네. 김건희 씨가 어제 웃긴 얘기 많이 남겼습니다. 네. 그 로저 비비애랑 저 편지 같이 받은 거 기억나냐 그러니까 아유 그 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뒤늦게 발견했다. 아까 말씀해주신 영부인들은 원래 클러치백이 많아야 돼가지고 내 짝퉁 많이 샀다. 나 진짜 살다 정말 풍부한 개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신박해. 아니 어떻게 클러치가 필수품이 될 수가 있냐고. 필수품의 의미를 잘 모르나?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야 필수품은 핸드폰 샀을 때 충전기 같은 게 필수품이고. 그래서 특검이 야, 아니 영부인이 복합기가 생각보다 많네.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어? 야.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어? 뭐 긴거리고 뭘 나발고 지금 다 긁혀가지고 지금. 캐논 BJC 4000 갖고 계시고요. 이제 뭐 모델명까지 올린다. 대단하신 분들이 많네. 다들 복합기 가지고 있으면 근데 사업체 굴리는 거 아닐까? 아니야. 복합기도 예전에 좀 저렴하게 가정용으로 풀렸던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요즘 뭐 삼성 잉크젯 복합기. 예. 좋네요. 저는 브라더 거 써요.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는 미싱 회사 아니에요? 에이, 프린터기 좋습니다. 혹시 그 바늘이 와가지고 막 찍는 거 아니야? 신세계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어이, 씨발, 브라더. 그게 도대체 복합기랑 무슨 상관이야? 야, 이게 거기 무슨 나온 얘기야, 이게? 골드문이 종합 복합 회사 아니니?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진짜 브라더라고 회사가 있네? 아니, 뭐라는 거야? 뭐야 저게? 우와. 예, 브라더.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김건희 씨 그래서 특검이 그래도 당 대표한테 이런 고가 브랜드와 편지를 같이 받는 건 너무 이례적이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유명한 발언이 나옵니다. 검사님이 영부인들 다 수사해 보셨어요? 아하. 저 하나만 수사해 보신 거잖아요. 검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예, 요 발언이 난 정확하게 김건희스럽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동안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나는 뭐 못 만나봤으니까 뭐 보도에 나오는 내용이나 이제 전원들로만 듣는 건데 김건희식 화법이 이런 거 같아. 너 해봤어? 뭐 이런 거. 네가 다 해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게 왠지 알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을 거야. 야, 너 뭐 학위도 없는데 이런 거 하는 게 가능해요? 미술관 같은 거 하는 게 가능해? 네가 미술관 다 가봤어? 이런 식의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건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본 결정적인 한마디는 요 장면인데 어쨌든 이 사건의 핵심은 김기현 부부가 청탁을 넣었느냐예요. 그렇죠. 청탁을 넣고 그 대가로 선물을 줬느냐. 결국 이게 중요하거든요. 만약 이게 성립되면 나중에 김건희 씨 사실 뇌물로 기소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특검이 물어본 게 김건희 씨 혹시 국회의원 부인들 이렇게 만나서 다 같이 국회의원들이랑 만났을 때 클러치백은 영부인 필수품이라서 필요하다는 얘기 이렇게 한 적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달라고 한 적 있어 혹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김건희 씨의 명언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검사님은 남자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치장에 관심이 많아서 여자들은 감이 있어서 딱 보면 알죠.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사실상 너무 흥분해가지고 실토한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암묵적으로 달라고 얘기했다는 의미거든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요. 여자들은 감으로 다 알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감으로 다 알아서 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 얘기인데 그거를 잘 이게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이건 의미를 해석해 보면 암묵적 청탁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상 그래서 불리하게 작용될 만한 발언을 했다. 네. 왜 이렇게 웃으신 거예요, 근데? 브라더 미싱과 프린터는 같은 회사입니다. 필립스가 온갖 것을 다 만드는 것처럼. 미싱이랑 프린터 같은 회사 거야? 같은 회사예요. 같은 우리 집에 회사. 브라더 미싱 네. 있었어. 브라더 미싱은 미싱계 뭐 클래식이죠. 너무 네. 유명하죠. 아니 지금 김건희가 뇌물로 추가적인 처분 야. 받느냐 안 받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브라더 얘기야? 우리 대갈촉들이 로저 비비에가 가깝겠니? 브라더가 가깝겠니? 네?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이 사람들이 네. 지금 김건희 10월 말에 풀려날 수 있는 방법에 지금 뇌물로 따로 수수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만 프린터 없이 방송할 수 있어? 너 프린터 우습게 봐 지금? 프린터가 지금 장난인 줄 아나? 넘어가. 안 되겠다. 이거 김건희 되게 웃기는 뉴스인데 브라더 때문에 다 망쳤어. 되게 재밌는 뉴스고 심각한 뉴스인데. 재미있고 심각한 뉴스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이 내용도 계속 얘기가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김건희 재판 같은 거 이제 뉴스거리가 확실히 김건희가 이게 구다리를 잘 잡아줘. 이거 얼마나 기사화하기 좋습니까? 이 야마가 좋아 얘가. 야마가 좋게 던져준단 말이야.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뉴스예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 안 하던 사람이야. 재판 나와서 웬만하면 말 안 하던 사람인데 막 검사랑 싸우고 심지어 판사랑도 싸웠어 어제. 진술 거부권을 세상에. 계속 쓴다 그랬었는데 어제 태도가 달라진 부분은 뭔가 좀 이게 감지하고 좀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 제가 맞아요. 봤을 무서워. 때는 저는 이제 금단 현상 쪽에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이제 담배 못 피워서 빡쳐가지고 저러는 게 아니냐. 그럼 진작에 그랬어야지. 지금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약간 왜냐면 말이 너무 멍청해서 이게 도대체 위기감이 안 생겨. 나 위기인 건 알겠는데 너무 멍청한 말을 하니까 위기감이 안 생긴다고. 그렇죠. 어제 한 얘기들이 사실 재판부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 얘기거든요. 자기한테 득될 건 없어. 득될 게 혹시 없는 어떤 얘기들인데. 피고인이 판사한테 시비를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기현 부부도 딱 했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어떤 피의자가 판사한테 판사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더라.